말로써 천냥 빚을 갚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 가지는 힘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냥 빚을 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책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항상 말을 하는데 그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입니다. 내가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듣습니다. 즉, 우리가 하는 말은 결국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말은 나를 빠져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지게 할 만큼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중요한 관계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없다면 얼마나 외롭고 그리울까요? 가족과 친구, 동료, 지인 등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서로를 더 잘 알게 되면서 가슴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화 중에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뒤통수를 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말로 인해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고통스러운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은 법륜 스님의 지혜를 통해 스스로를 깨우쳐 봅시다.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 10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루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이 있나요? 마음속으로 목표를 세우고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매일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는 모든 사람에게 목표에 대해 이야기하고는 그만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루고 싶은 큰 목표가 있다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뇌과학자들에 따르면 목표를 혼자만 간직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속담의 진정한 의미는 물길은 하나뿐인데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간섭한다면 당신이 가고자 하는 곳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언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우호적일 수도 있고 적대적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조언은 도움이 되기보다는 방해가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솔직히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우리 자신뿐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선택과 책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다른 사람이 말해주고 그 목표에 대해 칭찬을 받으면 그 순간 목표를 달성한 것과 동일한 도파민과 엔도르핀이 분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성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뇌는 성공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을 낮춥니다. 두 번째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입니다. 불교에는 보시라는 말이 있는데 보시의 사전적 의미는 은혜를 널리 베푼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넓게 베풀면 그 은혜가 몇 배로 나에게 돌아온다고 합니다. 내가 받지 못하면 자손에게 대물림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주고 나면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내가 음식과 음료를 사주던 친구가 오늘은 내가 지갑을 깜빡 잊어버려서 음식을 사주게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음식을 샀다고 거들먹거립니다. 이런 사람에게 베푼 은혜가 돌아올까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위해 선행을 베풀고 그것을 계속 큰 소리로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누가 봐도 거만하고 오만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선행은 남에게 말하지 않고 진심으로 행할 때 빛을 발합니다. 우리가 하는 선행은 하는 순간 끝나야 합니다. 내가 선행을 했으니 이제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나의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신이 아니며 누구나 사연이 있고 잘못된 선택이 있고 남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도 알 수 없게 숲속에 땅을 파고 묻은 뒤 쳐다도 보지 말고 잊어야 합니다. 꼭 우리의 비밀이 아니더라도 가족의 비밀, 친구의 비밀, 직장이나 학교에서 있었던 일 등 모든 비밀들을 포함합니다.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너만 알아야 해. 여러분 중 몇 명은 소름이 돋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이 내 입을 떠나면 더 이상 내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한 말을 다른 친구가 떠벌린 것에 대해 친구 탓만 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탓하지 말고 자신의 입부터 탓해야 합니다. 내 입을 떠난 말은 다른 사람의 입을 거치면서 덧붙여지고 달라집니다. 그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돈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중 일부는 부자겠지만 대부분은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일부는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아들의 사업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거나 친구가 투자하라고 해서 손해를 보거나 보증을 섰다가 손해를 보는 등 다양한 이유로 돈을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자랑하고 싶다면 먼저 적어도 1%의 돈을 다른 사람에게 기부해 보세요. 그 정도가 아깝다고 생각되면 돈 자랑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는 자신만의 개똥 철학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신념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명에게 물어보면 모두 다를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땐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거나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자녀를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지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중학생 자녀를 둔 적이 있다면 자녀가 부모의 말과 정반대의 행동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요즘 중두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민한 시기이므로 자주 대화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자신의 신념은 스스로만 생각하고 남들에게 드러내지 마세요. 여섯 번째는 가족의 비밀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이야기가 있고
부모님의, 형제자매의, 자녀에게도 그들만의 이야기, 그들만의 비밀이 있습니다. 혹시 자녀의 일기장이나 일기장을 몰래 들여다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만두세요. 내 자식이고 내 아들이지만 서로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 서로의 정신건강에 더 좋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가족이라도 서로의 사생활과 자신의 생각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절대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랐다면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먼저 도와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도와주면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충분히 힘든데 이런 일을 다른 사람과 함께 겪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7번째는 다른 사람의 비밀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고 계신 분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부끄러운 일들과 함께 아무도 알 수 없게 숲속에 땅을 파고 묻은 뒤 쳐다도 보지 말고 잊어야 합니다. 그 비밀은 아마도 저를 믿어준 친구가 답답한 마음에 털어놓은 것일 겁니다. 그 친구는 아마도 저에게 해결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마음의 평화를 찾았을 것입니다. 친구를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최소한 친구의 비밀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촐싹거리는 입 때문에 소중한 친구를 잃는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8번째는 나의 약점입니다.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에 대해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담보 잡히는 것과 같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10명에게 내 고민, 상처,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중 8명은 나와 함께 슬퍼하고 가슴 아파할 것입니다. 2명은 좋은 사람이라도 돌아서서 당신의 고통을 말미암아 행복감을 느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들 일이 있다면 스스로 원인을 분석하고 독서나 명상을 하고 운동을 통해 체력을 키우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9번째는 조금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과거의 상처로 인해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나요? 그 선택을 아직도 후회하고 있나요? 그 상처를 품에 안고 후회하는 기분이 어떤가요? 기분이 조금 나아졌나요? 아니면 더 좌절하고 답답한 기분이 드시나요? 아마 후자를 선택하셨을 겁니다. 그 정도로 고통받고 후회를 느꼈다면 이제 놓아줄 때가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아픔이 트라우마가 되어 죽을 때까지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은 우리 자신이 한 결정입니다. 물론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반성하고 과거의 시련과 고난을 더 나은 삶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10번째는 나의 재능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지금 은퇴하여 연금을 받으며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며 본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하지만 남들에게 재능이 있다고 먼저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한 개인데, 하지만 누군가에게 재능이 있다고 알려지게 되면 도와달라고 요청받을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누구는 도움받고 누구는 못 받고 차별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재능을 떠벌리지 말고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다가가서 도와주세요.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적시에 재능을 기부하면 상대방은 감동을 받고 자신도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재능을 기꺼이 기부할 의향이 있다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무리 재능이 있고 남을 돕고 싶어도 몸을 아껴 써야 합니다. 건강을 돌봐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 10가지였습니다. 이런 10가지 말을 하지 말라고 해서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끊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천생연분이라 해도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원칙과 신념을 고수하고 경계를 설정하고 다른 사람이 그 경계를 넘지 않도록 하며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 정신적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항상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걱정을 넘어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어난 일보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안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또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나는 왜 이럴까입니다. 이것은 가장 자기 비하적인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과의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나 이유로 인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내가 왜 이럴까? 라고 자책하기 시작하는 순간 스스로에 대해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자신과의 약속을 어겼더라도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면, 이루고 싶은 일이라면 넘어졌을 때 절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세요. 실수를 했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났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세 번째는 왜 나는 이걸 못합니다. 이번에는 잘 안 됐어. 내가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런 말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인정하는 말은 부정하는 경향이 덜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부정적인 상태에 빠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인정으로 바꿔보세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놓아 보세요. 우리는 행복해야 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륜 스님의 말씀을 참고하여 말의 중요성과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 스스로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당장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어떨까요? 책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말로써 천냥 빚을 갚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 가지는 힘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냥 빚을 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책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항상 말을 하는데 그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입니다. 내가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듣습니다. 즉, 우리가 하는 말은 결국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말은 나를 빠져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지게 할 만큼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중요한 관계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없다면 얼마나 외롭고 그리울까요? 가족과 친구, 동료, 지인 등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서로를 더 잘 알게 되면서 가슴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화 중에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뒤통수를 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말로 인해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고통스러운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은 법륜 스님의 지혜를 통해 스스로를 깨우쳐 봅시다.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 10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루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이 있나요? 마음속으로 목표를 세우고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매일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는 모든 사람에게 목표에 대해 이야기하고는 그만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루고 싶은 큰 목표가 있다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뇌과학자들에 따르면 목표를 혼자만 간직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속담의 진정한 의미는 물길은 하나뿐인데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간섭한다면 당신이 가고자 하는 곳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언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우호적일 수도 있고 적대적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조언은 도움이 되기보다는 방해가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솔직히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우리 자신뿐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선택과 책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다른 사람이 말해주고 그 목표에 대해 칭찬을 받으면 그 순간 목표를 달성한 것과 동일한 도파민과 엔도르핀이 분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성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뇌는 성공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을 낮춥니다. 두 번째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입니다. 불교에는 보시라는 말이 있는데 보시의 사전적 의미는 은혜를 널리 베푼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넓게 베풀면 그 은혜가 몇 배로 나에게 돌아온다고 합니다. 내가 받지 못하면 자손에게 대물림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주고 나면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내가 음식과 음료를 사주던 친구가 오늘은 내가 지갑을 깜빡 잊어버려서 음식을 사주게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음식을 샀다고 거들먹거립니다. 이런 사람에게 베푼 은혜가 돌아올까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위해 선행을 베풀고 그것을 계속 큰 소리로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누가 봐도 거만하고 오만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선행은 남에게 말하지 않고 진심으로 행할 때 빛을 발합니다. 우리가 하는 선행은 하는 순간 끝나야 합니다. 내가 선행을 했으니 이제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나의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신이 아니며 누구나 사연이 있고 잘못된 선택이 있고 남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제발 아무도 알 수 없게 숲속에 땅을 파고 묻은 뒤 쳐다도 보지 말고 잊어야 합니다. 꼭 우리의 비밀이 아니더라도 가족의 비밀, 친구의 비밀, 직장이나 학교에서 있었던 일 등 모든 비밀들을 포함합니다.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너만 알아야 해. 여러분 중 몇 명은 소름이 돋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이 내 입을 떠나면 더 이상 내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한 말을 다른 친구가 떠벌린 것에 대해 친구 탓만 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탓하지 말고 자신의 입부터 탓해야 합니다. 내 입을 떠난 말은 다른 사람의 입을 거치면서 덧붙여지고 달라집니다. 그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돈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중 일부는 부자겠지만 대부분은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일부는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아들의 사업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거나 친구가 투자하라고 해서 손해를 보거나 보증을 섰다가 손해를 보는 등 다양한 이유로 돈을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자랑하고 싶다면 먼저 적어도 1%의 돈을 다른 사람에게 기부해 보세요. 그 정도가 아깝다고 생각되면 돈 자랑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는 자신만의 개똥 철학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신념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명에게 물어보면 모두 다를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땐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거나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자녀를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지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중학생 자녀를 둔 적이 있다면 자녀가 부모의 말과 정반대의 행동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요즘 중두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민한 시기이므로 자주 대화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자신의 신념은 스스로만 생각하고 남들에게 드러내지 마세요. 여섯 번째는 가족의 비밀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이야기가 있고 부모님의, 형제자매의, 자녀에게도 그들만의 이야기, 그들만의 비밀이 있습니다. 혹시 자녀의 일기장이나 일기장을 몰래 들여다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만두세요. 내 자식이고 내 아들이지만 서로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 서로의 정신건강에 더 좋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가족이라도 서로의 사생활과 자신의 생각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절대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랐다면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먼저 도와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도와주면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충분히 힘든데 이런 일을 다른 사람과 함께 겪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일곱 번째는 다른 사람의 비밀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고 계신 분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부끄러운 일들과 함께 아무도 알 수 없게 숲속에 땅을 파고 묻은 뒤 쳐다도 보지 말고 잊어야 합니다. 그 비밀은 아마도 저를 믿어준 친구가 답답한 마음에 털어놓은 것일 겁니다. 그 친구는 아마도 저에게 해결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마음의 평화를 찾았을 것입니다. 친구를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최소한 친구의 비밀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촐싹거리는 입 때문에 소중한 친구를 잃는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여덟 번째는 나의 약점입니다.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에 대해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담보 잡히는 것과 같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10명에게 내 고민, 상처,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중 8명은 나와 함께 슬퍼하고 가슴 아파할 것입니다. 2명은 좋은 사람이라도 돌아서서 당신의 고통을 말미암아 행복감을 느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들 일이 있다면 스스로 원인을 분석하고 독서나 명상을 하고 운동을 통해 체력을 키우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조금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과거의 상처로 인해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나요? 그 선택을 아직도 후회하고 있나요? 그 상처를 품에 안고 후회하는 기분이 어떤가요? 기분이 조금 나아졌나요? 아니면 더 좌절하고 답답한 기분이 드시나요? 아마 후자를 선택하셨을 겁니다. 그 정도로 고통받고 후회를 느꼈다면 이제 놓아줄 때가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아픔이 트라우마가 되어 죽을 때까지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은 우리 자신이 한 결정입니다. 물론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반성하고 과거의 시련과 고난을 더 나은 삶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열 번째는 나의 재능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지금 은퇴하여 연금을 받으며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며 본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하지만 남들에게 재능이 있다고 먼저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한계인데, 하지만 누군가에게 재능이 있다고 알려지게 되면 도와달라고 요청받을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누구는 도움받고 누구는 못 받고 차별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재능을 떠벌리지 말고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다가가서 도와주세요.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적시에 재능을 기부하면 상대방은 감동을 받고 자신도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재능을 기꺼이 기부할 의향이 있다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무리 재능이 있고 남을 돕고 싶어도 몸을 아껴 써야 합니다. 건강을 돌봐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 10가지였습니다. 이런 10가지 말을 하지 말라고 해서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끊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천생연분이라 해도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원칙과 신념을 고수하고 경계를 설정하고 다른 사람이 그 경계를 넘지 않도록 하며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 정신적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항상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걱정을 넘어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어난 일보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안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또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나는 왜 이럴까입니다. 이것은 가장 자기 비하적인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과의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나 이유로 인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내가 왜 이럴까? 라고 자책하기 시작하는 순간 스스로에 대해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자신과의 약속을 어겼더라도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면, 이루고 싶은 일이라면 넘어졌을 때 절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세요. 실수를 했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났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세 번째는 왜 나는 이걸 못합니다. 이번에는 잘 안 됐어. 내가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런 말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인정하는 말은 부정하는 경향이 덜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부정적인 상태에 빠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인정으로 바꿔보세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놓아 보세요. 우리는 행복해야 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륜 스님의 말씀을 참고하여
말의 중요성과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 스스로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당장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어떨까요? 책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